새해를 맞이하는 벽두부터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심장부인 KAI에서 가슴 벅찬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KFA-11, 즉 우리 기술의 결정체인 KF-21 보라매의 생산 라인을 전격 공개하며 그 압도적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개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기체 일련 번호 3번이 선명하게 새겨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기체들은 머지않아 대한민국 영공의 수호신인 F-15K 슬램이글, 그리고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F-35A 프리덤 나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될 세 번째 KF-21 전투기가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조립되는 경이로운 과정을 담은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며 국민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KAI는 다시 방문한 KFA-11 양산 현장 개발, 현황 및 주요 공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우리 기술진의 땀방울이 맺힌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공 주권을 세우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전투기 1호기를 최종 조립하는데 무려 약 9개월이라는 정밀하고도 방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KFA-11 양산 공정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고받음각 시험과 고난도의 성능 비행 시험 등 핵심적인 일정들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선포했습니다. KAI 측은 2026년 상반기 출고라는 목표를 향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야말로 무결점의 진행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의 궤도에 진입하며 비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여온 동남아시아 두 나라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제작되어 화제가 된 한 영상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산 군함으로 거대 중국을 상대하고 한국산 FA-50으로 반군을 소탕하며 위용을 떨치더니 영상의 대미는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 KF-21이 장식했습니다. 이를 본 현지의 네티즌들은 KFA-21이 드디어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당장이라도 우리 기체를 도입하고 싶다는 열광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6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FA-50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전격적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에는 이미 실전 운영 중인 기존 기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 개량 사업까지 확정 지었습니다. 이러한 필리핀의 과감한 결정 배경에는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에서 보여준 태국 공군 OCTH 기체의 놀라운 활약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역시 태국이 증명해 보인 블록 20급의 강력한 성능을 갖춘 FA-50을 보유함으로써 자국의 영공 방위력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야망은 단순히 전투기를 도입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이 FA-50을 현대화하고 대량으로 운용하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FA-50과 KF-21의 통합 정비 및 지원 거점인 MRO 센터를 자국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적인 포석입니다. 충분한 정비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 방산의 동남아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 측에 KF-21 블록 1 기체 10대를 우선 공급해달라고 제안한 상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최대 40대까지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동남아의 KF-21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의 KF-21 주도권이 필리핀으로 급격히 기울자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의 한 매체는 자국 엔지니어 12명이 KF-21 전투기와 드론 제작을 위해 국방산업 분야 최초로 세분 비자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카르타 당국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여 인도네시아 인력을 부르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12명의 파견은 한국의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KAI가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해외 인력 양성 아카데미의 실습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자신들의 도를 넘은 요구로 인해 사업에서 완전히 퇴출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에 대해 기존에 합의된 단자형이 아닌 복자형 기체를 인도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고 나왔으며 한국 측은 이를 사실상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분담금을 대폭 감면받아 한국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지은 상황에서 합의된 단자형 시제기 5호기 대신 복좌형을 달라는 염치 없는 재협상 시도를 한국 정부와 KAI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NBC 인도네시아에 게재된 방산 전문가 알만 헬바스 알리의 기고문은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2026년이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찰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막대한 개발비의 대부분을 홀로 짊어지고 설계와 시험 단계의 모든 리스크를 감내해왔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돈은 내지 않으면서 이미 설계가 확정된 단자형 기체 대신 연료 탱크와 항전 장비 배선을 완전히 재배치해야 하는 수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복좌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은 이제 동남아시아를 넘어 뜨거운 사막의 땅 중동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동의 권위 있는 군사 매체 디펜스 아랍은 최근 대한민국 KF-21 보라매의 첫 인도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아랍 국가들의 기술 도입이 임박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랍에미리트 UAE가 대한민국과 무려 150억 달러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UAE는 단순한 구매자를 넘어 대한민국과의 심도 있는 산업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자국의 방산 자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복좌형 전투기의 개발입니다. 복좌형은 조종사 2명이 탑승하여 유무인 복합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단자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연료 탱크의 위치를 옮기고 방대한 항전 장비 배선을 완전히 재배치하는 데만 수천억 원 이상의 추가 개발비가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고난도 사업은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확실한 파트너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UAE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음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눈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개발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 한 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복좌형 기술까지 탐내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CNBC 인도네시아는 자국 정부를 향해 뼈아픈 충고를 던졌습니다.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정작 완성된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거나 협력을 소홀히 한다면 현지 생산이나 조립이라는 장기적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지난번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에도 분담금 문제와 안보 협력이 논의되었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이 사안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릴 만큼 민감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프랑스의 라팔이나 중국, 튀르키예의 전투기에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고 기술 주권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거침없는 비상을 가장 뼈아프게 지켜보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당초 일본은 대한민국이 사퍼의 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고 비웃으며 자신들은 6세대 전투기로 직행하겠다고 큰소리쳐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스텔스 실증기 심신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되는 수모를 겪었고 영국 및 이탈리아와 손잡은 6세대 전투기 사업 GCAP 역시 막대한 리스크와 일정 지연에 시달리며 미국산 전투기 구매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KF-21의 성공적인 양산 진입과 더불어 6세대의 핵심이라 불리는 로열 윙맨, 즉 저피탄 무인 편대기 기체인 KSLW를 이미 완성 단계에 올려놓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연동 비행 시험에 돌입하며 2027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 일본 스바루사가 발표한 드론 컨셉 디자인이 한국의 무인 호위기
KSLW를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냐는 조롱 섞인 비판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터져나올 정도입니다. 기술의 일본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방산 기술의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세안의 하늘은 이제 대한민국의 T-50 계열 기체들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국 공군의 T-50TH를 필두로 인도네시아의 T-50E, 필리핀의 FA-50PH, 그리고 최신 사양인 FA-50 블록 20까지 총 4개 기종이 동남아시아의 제공권을 수호하며 K방산의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에서 FA-50 블록 20급으로 개량된 태국의 T-50TH가 보여준 활약은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T-50TH는 고가의 F-16이나 그리펜 전투기보다 훨씬 적은 운영 비용으로 적의 심장부까지 은밀하게 침투하여 무려 사발의 정밀 폭격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시키고 유유히 귀환했습니다. 이 실전 사례는 아세안 국가들이 왜 FA-50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FA-50은 고온 다습한 정글과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활주로가 짧고 험한 동남아시아의 가혹한 환경에 최적화된 기체입니다. 짧은 거리에서도 자유로운 이착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체의 신뢰성이 워낙 높고 무엇보다 운영 유지비가 타국 전투기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최고의 강점입니다. 아세안 공군의 주요 임무인 영공 침범 요격, 남중국해 해상 감시, 반군 테러 대응 등 상시 출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FA-50은 언제든 즉각 띄울 수 있는 가장 듬직한 전력입니다. 특히 디지털 사격 및 폭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공대공과 공대지 미사일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그 압도적인 정확도는 이번 태국 실전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적어도 침투와 정밀 타격 능력만큼은 F-16이나 그리펜을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에 매료된 필리핀은 지난 2025년 12월 26일 한국항공우주와 6,400만 달러 규모의 FA-50PH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 3 계약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필리핀은 신규 기체 12대 도입과 더불어 기존 기체들을 태국 사양과 유사하게 개량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값비싼 A사 AES-A 레이더 대신 기존 기계식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이스라엘제 ELM 2032 레이더가 이미 F-16의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체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아도 충분히 강력하다는 실리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유럽의 방산 대국으로 우뚝 선 폴란드에서도 FA-50에 대한 놀라운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핵심 지휘관인 이레네우시 노박 소장은 도입된 FA-50 GF 기체를 성급하게 개량하기보다 조종사 양성을 위한 즉각 가동 전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FA-50 GF에 탑재된 레이더가 현재 폴란드가 운용 중인 F-16의 레이더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특정 면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암람 미사일 장착을 위한 소스코드 승인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 중인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과거 미그-29를 몰았던 폴란드의 베테랑 조종사는 한국에서의 훈련 경험을 회상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구소련제 기체와 달리 FA-50은 조종사가 직접 계산해야 했던 수많은 수고를 덜어주고 방대한 전장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여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증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 감춰진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F-16이나 F-35가 채워주지 못하는 경제성과 고효율의 임무 수행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F-35가 가동률 50%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유지보수비로만 17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 FA-50은 가동률 80% 이상을 유지하며 전 세계 공군의 신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성능에 반한 이집트는 무려 100대의 FA-50 도입을 추진하며 고질적인 정비, 지옥에서 벗어나 자국 영공을 수호할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산 전투기를 지목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KF-21 보라매라는 새로운 괴물의 등장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 그리고 영공의 평화를 함께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망치였습니다.